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꿈이 이루어졌다며 서로 얼싸안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딱 3개월 만에 그토록 원했던 그 법을 제발 없애달라며 거리로 뛰쳐나와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짧은 9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계를 잠시 2025년 8월 24일로 돌려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순간이었죠. 노동계에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감격에 겨워 환영 성명을 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해가 바뀌고 2026년 1월이 되자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다시 머리띠를 동여매고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법안 폐기를 외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승리자가 스스로 쟁취한 승리를 걷어차버리는 이 기이하고 모순적인 상황. 사실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은 국회를 통과한 법 조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월급봉투 두께와 자녀들의 취업문까지 걸려있는 이 노란봉투법 미스터리를 아주 날카롭고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이 법의 시작은 지난 2014년 가슴 아픈 쌍용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파업으로 인해 수십억 원이라는 감당 못할 손해배상 폭탄을 맞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노란 월급 봉투에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주던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이 법이 바꾸고자 했던 세상은 명확하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장이 커튼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청소 노동자가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하청업체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럼 하청 사장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도 본사한테 돈 받아 쓰는 입장이라 권한이 없어요. 억울한 마음에 진짜 권한을 쥔 본사를 찾아가면 본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랑 계약한 직원이 아니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핑퐁 게임을 끝내기 위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법적인 사용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즉, 리모컨을 쥔 사람이 책임도 지라는 논리죠. 두 번째는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파업 한 번 했다 하면 기업이 매출 손해를 봤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해서 노동자 개인의 삶을 파탄내버리는 관행을 이제는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법 아니냐, 왜 반대하냐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라는 큰 원칙이 아니라 그 법을 실제로 움직이는 시행령이라는 디테일에서 터져버렸습니다. 2025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시행령 안에는 노동계가 그토록 치를 떠는 독소 조항,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난리일까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회사 안에 노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때 회사가 일일이 다 상대하기 귀찮으니까 너희끼리 대표 딱 한 명만 뽑아서 와라고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쪽수가 많은 다수결로 정해지죠.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원청의 정규직 노조는 당장 내 월급 인상과 연말 성과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면에 하청 노조는 당장 내년에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 해소와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이 목숨보다 급합니다. 서로 원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머릿수 싸움에서 밀리는 하청 노조는 절대로 교섭 대표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는 정규직 노조만 앉게 되고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다수결이라는 벽 뒤에 묻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법은 분명히 하청도 원청이랑 직접 얘기할 수 있어라고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정작 시행령이 근데 너네 대표 아니잖아? 그럼 나가 있어라며 입을 틀어막아 버린 꼴이 된 겁니다. 민주노총이 이건 악마의 디테일이다라며 거리로 뛰쳐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 3월 10일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앞에는 세 가지의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입증의 벽입니다. 원청이 진짜 사용자라는 걸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노동자들이 일일이 증거를 모아 법원에 가서 따져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빠르면 2년, 길면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피가 마릅니다. 둘째는 이중 단일화의 늪입니다. 하청 노조끼리 모여서 힘들게 대표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대표가 다시 원청 정규직 노조와 합쳐서 또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물에 물 탄 듯 두 번,
3번 희석되어 결국 아무 냄새도 안 나게 됩니다. 셋째는 범위의 혼란입니다. 기업이 공장에 로봇을 도입해서 사람을 줄이려고 합니다. 자, 이게 기업 고유의 경영권일까요? 아니면 노동자 생존이 걸린 교섭 대상일까요? 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끝없는 싸움만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기업들은 가장 무섭고 확실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탈출입니다. 주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이게도 35.6%가 한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아예 한국 지사 철수를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고려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안심하지 마세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고려 단계라는 건 이미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지갑을 닫아버렸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상황은 정말 황당한 겁니다.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서 손해를 봤는데 주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라고? 룰이 이렇게 불확실한 경기장에서는 게임 못하겠다라며 규제가 덜한 베트남으로 인도로 눈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건 뉴스 속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혼란은 3가지 경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직접 타격하게 됩니다. 첫째, 채용 시장의 빙하기입니다. 기업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줄이는 비용이 바로 인건비, 즉 신규 채용입니다. 울산, 거제, 창원 같은 제조업 도시는 물론이고 서울의 대기업 공채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자녀가 취업 원서를 넣을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익률의 하락입니다. 국민연금은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기업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리스크로 기업 주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연금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결국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셋째, 물가 상승입니다. 기업이 감당해야 할 각종 소송 비용과 파업으로 인한 불확실성 비용은 기업이 떠안지 않습니다. 결국 제품 가격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청구됩니다. 우리가 사는 자동차, 가전제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과연 약자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의 투자를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될까요? 정답은 국회의장이 아닌 앞으로 쌓여갈 법원의 판례들과 멈춰설지 모르는 공장의 기계 소리가 말해줄 겁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1달 남짓. 이제 우리는 단순한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밥그릇과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식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